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050 탄소 중립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게 참 엄청난 주제인데요. 이게 지금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도대체 탄소 중립은 뭐고 에너지 전환은 뭐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가 생산을 해왔는가 하면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낸 거죠.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뭐 석탄이고 석유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쨌든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열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 화석연료로 우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거를 지칭을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는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태까지 모든 우리의 생활, 생산과 소비, 하루하루의 생활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발전이나 이런 식의 생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게 아직 한여름이 되지 않는 계절인 것 같은데 굉장히 덥죠. 예. 하여튼 가뭄이니 홍수니 산불이니 뭐 생태계의 변화니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우리가 참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이제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기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X축은 이제 연도고요. 연도인데 사실은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거는 한 200년, 250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250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지구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우리 증기기관을 만든 이제 분이잖아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이 분이 결국은 뭐 이제 석탄을 파내는데 석탄을 이제 파내려면 자꾸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 물도 생기고 막 하니까 물을 또 퍼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퍼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을 퍼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많은 석탄을 퍼낼 수 있었고 그렇게 퍼낸 석탄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장도 돌리고 또 철도도 만들어서 이제 기관차도 달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산력을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 철도도 만들어지고 뭐 배도 증기선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짓는데도 사람의 힘만으로 하던 거를 이제 기계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와 같은 많은 인구가 산업혁명 전에는 몇 억분이 되지 않던 인구에서 현재 우리 인구가 75억 이상 되니까 이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력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인구의 증가와 CO2의 배출 그리고 온도의 증가는 상당히 서로 연관되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간이 얼마나 많은 그 물질들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뭐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와 같은 어떤 그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물질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까지 됐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뭐 우리가 전기기관, 전기에너지, 뭐 컴퓨터, 지금 뭐 인공지능 쫙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거 전체가 다 그러한 흐름의 산업혁명의 진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본은 전부 뭐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화석연료에 기반한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이 그 기후 위기의 성격, 탄소 중립의 문제는 우리 사회, 지구촌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의 그 탄소 배출 그거를 우리가 보면 사실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 합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반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빠진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그건 뭐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발표를 했고 중국도 발표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임팩트가 있다고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작년 일본이 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발표를 했고 중국이 발표를 했고 일본이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받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2050과 2060 중간에 어딘가에서 아마 이제 정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거를 위기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걸 바라보는 하나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변화인데요. R이10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이100이라고 하는 거. R이라고 하는 거는 뭐 리뉴어블 해가지고 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재생 에너지는 뭐죠? 화석연료와 비교되는 에너지, 재생 에너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태양 에너지 아니면 바람 에너지 이거죠. 그 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NGO 같은 단체에서 이제 앞으로 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그 물건들을 거부해라, 사지 마라 이런 이제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한테 압력을 넣느냐 하면 아주 그 외국의 큰 기업들 그런 기업에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시민사회가. 근데 시민사회가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을 요새 강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난 그거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거나 그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 이제 그런 주요 기업들이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큰 우리가 아는 큰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는 R이100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외국의 큰 기업들이 이제 다 선언해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선언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기업들도 외국에 이제 물건들을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는데
당신네 그 물건들도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게 아니면 앞으로 안 사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배터리 그 산업이 상당히 발전된 거 아시죠? 배터리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수출하는 거죠.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시죠? 그 전에 디젤 게이트라고 해서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좀 극복을 하려고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만들지 않고 우리는 전기차로 가겠다. 그리고 아리백을 선언을 했어요. 이제 가령 LG화학에 너희 회사 제품이 아리백인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그걸 다 보여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려면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돌아가려면 재생에너지에 의한 그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도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막 정부가 이 탄소 중립 막 하라고 이렇게 막 그 야단치고 권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단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발표가 언제입니까? 지난 3월이죠. 지금이 이제 6월 달이니까 이거 3달 전에 아주 뜨끈뜨끈한 그 겁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과학기술을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과학기술로 대처를 하려면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배출하냐 하면 여기 지금 전기 생산, 전기 만드는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37% 쓴다. 그러니까 전기 생산하는데 화석연료 쓰는 거 이거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 생산하는데 웬 그런 화석연료를 많이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기 생산하는데 석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석탄과 가스를 쓰는데 이제 석탄이 핵심입니다. 석탄을 태워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석탄을 태우면 거기서 나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럼 석탄을 태워서 안 하는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이 있는 거고 풍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있어요. 산업은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산업에서 도대체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나 하면 철강산업. 우리나라 이 현재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본 소재, 철강을 공급해서 그걸로 뭐 했습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철강을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철강 산업을 문을 닫아야 되나? 그 철강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회에. 그러면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철은 철강석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철강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철이라고 하는 게 그 산소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철강석이라고 하는 게 산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산소를 빼내야 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를 빼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종의 화석연료를 태워서 빼내는 거죠. 그게 CO2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산소는 O가 되는 거고 이제 석탄은 C가 되는 거라서 석탄을 태워서 산소를 빼내야지 철이 되는 건데 그러면 철을 만들려면 내가 석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은 만들되 온실가스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철을 생산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 거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석탄을 태우지 말고 거기다가 수소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소도 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는 태우면 물이 되는 거예요. 수소는 태우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태울 수는 있는데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많이 들고 기술이 어려운 겁니다. 없어. 지금은 우리가 없어. 그럼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있지도 않은 기술이고 돈도 더 많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해서 만약에 뭐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그건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제사회에서 그 비싼 걸 사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국제사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달려들면 우리가 여기서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유에서 이제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이런 자동차에서 이제 이런 거 태우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수소차로 다 물론 시간이 있겠죠. 그게 이제 10년, 20년에 걸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다 만드는 겁니다. 전자제품서부터 의료, 타이어, 사실은 화장품도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화석연료 쓰지 않고 천연가스 쓰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품이 필요 없으면 모르지만 이런 상품이 필요한데 화석연료도 쓰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 반응시켜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볏짚이나 이런 그런 걸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생물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용하거나 그런 건 전부 다 돈이 더 드는 겁니다. 그 기술도 확립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국제사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만 가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쭉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어렵다면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안 가도 위기, 가도 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가면 안 가면 무조건 위기가 오는 거는 그건 뭐 이제 뒤터져니까 뭐 그건 틀림없고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원체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다 하고 그런 기회들이 막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달라붙어 가지고 정부가 국민이 산업이 민간 부분이 합치면 그 기회들은 지금 막 생길 테니까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 집약적인 한국 산업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된 에너지를 공급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가 돌아가려면. 근데 그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온다 그랬죠?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태양광은 어쨌든 이제 많은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네, 많은 면적이 필요하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산림에다 하니까 산림 훼손을 또 하게 되고 또 이게 농촌 지역에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과의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환경은 또 훼손되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가야 되는 길이 되는 거죠. 이 또 하나는 어려운 게, 자,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된 사회를 갖는 거는 그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많이 쓰는 거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그 전기 요금이 싼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싼 거를 절약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이 너무 싸면 물을 절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야지 그걸 절약을 하고 또 절약하는 기술이 나와서 그걸 더 절약하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걸 하기에는. 그러면 그걸 바뀌어야 되면 만약에 전기요금을 오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야 이게 도대체 전기가 기본 인권인데 이거를 어려운 사람들 전기요금을 올려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어렵겠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펑팡 낭비적으로 써가지고는 탄소 중립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낭비해서 쓰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들이 많이 쓰는 구조를 가진 거는 맞고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들이 사실은 이제 좀 줄여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개인 이제 승용차들 뭐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1인용 차량도 많이 몰고 다니고 그런 거 자기의 편리함을 다 유지하면서 하겠다.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리더십을 보여야 되긴 하지만 그 안에 기업들이 그런 행위들을 해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잘못하면 망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팔리겠습니까? 남들보다 비싸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게임의 룰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지 기업도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 이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경쟁력 강화가 돼서 뭐 이제 해외 시장도 나가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원들을 막 마구 지금처럼 낭비해 가지고는 뭐 우리 플라스틱 보시면 알겠죠? 그 탄소 중립되면은 그 일회용 봉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은 뭐 한 50원이지만 만약에 그거 한 1,000원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 불편하겠죠. 예,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거냐 국민들이. 그러니까 순환 경제가 돼야지. 그래야 그런 것들 낭비가 줄어들고 또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2050 탄소 중립 사회가 이제 원만하게 저는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환경 파괴 문제라든가 자원 낭비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그 공동체의 파괴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 또 자연과의 공존의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그 끝으로 강조를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